마찰력은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서 많이 경험하는 것들이죠. 마찰에 의해서 생기는 것들을 뭐 이렇게 공이 굴러가다가 멈추는 거, 아니면 우리가 이 땅을 짚고 이 땅을 딛고 이렇게 걸을 수 있는 것도 마찰력 때문이죠. 그래서 힘의 방향과 당연히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게 이제 마찰력이고요. 그래서 접촉하고 있는 물체들끼리 작용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찰력은요, 두 물체의 접촉면에서 물체의 운동을 방해하는 힘이다 돼 있는데요. 당연히 마찰력도 물체의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와 같고요. 방향은 반대 방향이 되겠죠. 그래서 방향에다가 비춰하세요. 물체가 운동하거나 운동하려는 방향과 반대 방향이다. 이 정도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크기는 이제 작용하는 힘과 같은데 일단 마찰력은 물체의 무게와 접촉면의 거칠기에 영향을 준다. 거칠기에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마찰력의 크기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딱 두 가지가 있어요. 무게. 당연히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누르는 힘이 크니까 마찰력도 커지겠죠. 그 다음에 물체의 재질 혹은 재료에 따라 달라지겠죠. 이거를 이제 우리 과학에서는 거칠기라는 표현을 해요. 종이하고 나무를 비교했을 때 나무가 조금 더 거칠겠죠. 그리고 금속하고 나무를 비교했을 때 나무가 더 거칠겠지. 그 다음에 나무와 사포 아시죠? 사포. 거칠거칠해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맨들맨들하게 할 때 이렇게 쓰는 거 있잖아요. 사포하고 비교했을 때 사포가 더 거칠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마찰력의 크기에 영향을 주는 건요. 첫 번째가 이제 무게가 되겠고요. 당연히 무게가 클수록 마찰력도 커진다. 두 번째가 이제 거칠기가 되겠고요. 맨들맨들한 것보다는 거친 정도가 클수록 마찰력도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우리 시험에서는요, 나무와 유리와 사포를 많이 비교하는데요. 유리보다는 나무가 조금 더 거칠고 나무보다는 이제 사포가 조금 더 훨씬 더 이제 미끄러움을 방지하겠죠. 그죠?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요. 이제 헷갈릴 수 있는데 면적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같은 무게라도 면적이 다름에 따라서 이렇게 실험하는 게 뒤에 나올 텐데 가로로 놓느냐 세로로 놓느냐에 따라 상관이 없어요. 면적과 상관이 없다. 알겠죠? 네. 물체와 닿는 단면적은 상관이 없고 무게와 거칠기 딱 두 개만 영향을 준다는 거 잘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첫 번째 물체의 무게가 다를 때 나무도막 한 개와 나무도막 두 개를 이제 평평하게 놨어요. 그럼 당연히 나무도막 두 개가 더 무거우니까 거칠기가 커지겠죠. 그래서 마찰력의 크기는 가보다 나가 크다. 물체의 무게가 무거울수록 마찰력의 크기가 커지니까. 자, 오른쪽에 보시면요, 거칠기 나무가 아니군요. 네, 아크릴판, 플라스틱판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플라스틱판과 이제 플라스틱판 위에다가 이제 사포를 올려놨어요. 그러면 더 거칠기가 커지겠죠. 같은 나무도막 한 개라도 아크릴판보다는 사포에서 잡아당길 때가 더 크기가 커진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마찰력의 크기는 가보다 나가 크고 접촉면이 거칠수록 마찰력의 크기가 커진다. 여기다가 이제 밑줄만 해놓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무게에 비례하고 거친 정도에 따라 비례한다. 기억해 주시고요. 오른쪽에 2번 한번 보시면요. 플러스 강의 2번 접촉면의 넓이가 다를 때 하나는 가는 같은 나무판인데 가로로 놨고요. 나는 이제 같은 나무판인데 세로로 놨어요. 그런데 측정을 했더니 10N은 동일하다고 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단면적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물체와 닿는 면적과는 상관이 없고 무게 혹은 거칠기에만 영향을 준다. 자, 오른쪽에 우리 7번 한번 볼게요. 이때 물체에 작용한 마찰력의 방향인데요. 오른쪽으로 잡아당겼잖아요. 그러면은 반대 방향이니까 왼쪽으로 마찰력이 작용하는 거죠. A가 되겠고요. 그러니까 C가 이동하려는 거를 방해하는 힘이에요. 그러니까 A가 A 쪽으로 작용하겠고요. 마찰력의 크기는 이제 무게는 100N이지만 물체에 작용한 힘이 20N이잖아요. 그러니까 20N을 쓰셔야 돼요. 100N이 아니라. 알겠죠? 그래서 물체에 작용한 힘만큼 마찰력이 작용하는 거고 방향은 반대. 그래서 A 방향 20N 되겠고요. 8번 마찰력은 두 물체 사이의 접촉면에서 물체의 운동을 방해하는 정도가 되겠죠. 방해하는 힘 되겠고요. A와 B를 비교했을 때 A보다 B가 나무도막 두 개로 더 무거우니까 B가 마찰력이 더 크고 덜 움직이겠죠. 그래서 마찰력은 물체의 무게가 무거울수록
크기 때문에 A와 B 중에서 마찰력이 더 크게 작용하는 것은 B가 되겠죠. 자, 이번에 이제 마찰력의 이용 왼쪽으로 가셔가지고 다시 보시면요. 그럼 우리 주변에서 마찰력을 이용하는 예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운동화 같은 경우도 마찰력을 이용한 예가 되겠고, 등산화라든지 뭐 고무 패드라든지 우리 뭐 볼펜을 보시면 앞쪽에 고무가 다 있잖아요. 네, 그것도 미끄러지지 않게 하는 용도로 마찰력인 거죠. 그래서 마찰력이 크게 하는 경우와 작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마찰력을 크게 하는 경우는 이제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는 용도가 되겠죠. 그래서 계단 끝에 보시면 여러분들 뭐 계단 끝에 보시면은 뭐 지하철역도 마찬가지고 계단에마다 항상 끝에 고무 패드 같은 게 있어요. 그죠? 네, 닿았을 때 미끄러지지 않도록 미끄럼 방지 패드가 있고요. 보통 고무로 만들어져 있다. 두 번째, 눈 오는 날 자동차 타이어에 체인을 감는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뭐 경험해 보실 수도 있고 아직은 못 경험해 보셨을 수 있는데요. 뭐 눈 오는 날이라든지 아니면 강원도 같은 데 겨울에 놀러 가면 눈이 왔을 때, 혹은 빙판이 있을 때 차가 미끄러질 수 있잖아요. 그지? 그래서 눈이 올 때 아빠가 차 뒤쪽에서 체인 같은 걸 꺼내가지고 타이어에다가 체인을 감는 경우가 있는데, 아직은 뭐 못 경험해 봤을 수도 있지만 그런 경우가 있어요. 차에다가 차 바퀴에다가 이제 금속으로 된 체인을 감으면은 눈이나 빙판 같은 거에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도와주겠죠. 마찰력이 생기니까. 이런 게 체인이 되겠고요. 그리고 비슷한 예가 이제 우리 등산 갈 때 쓰는, 등산 갈 때도 우리 이제 등산화에다가 쓰는 이제 체인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감아가지고 이제 눈 오는 날 아니면은 이제 조금 미끄러울 때 이렇게 딱 밟고 올라갈 수 있도록 뾰족한 체인 같은 게 있어요. 세 번째는요, 설거지를 할 때 사용하는 고무장갑의 손바닥 부분, 뭐 고무장갑 보시면 아시겠지만 앞쪽에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있죠. 이제 뭐 물 때문에 그릇이 미끄러져서 지금 방지하기 위해서 고무로 돼 있고, 그 앞부분도 이제 뾰족뾰족하게 해가지고 잡을 수 있도록 마찰력을 크게 하는 경우가 되겠죠. 자, 마찰력을 작게 하는 경우는요, 보통은 이제 잘 미끄러지게 하는 용도가 되겠죠. 그죠? 자, 수영장 미끄럼틀에 물을 뿌려서 더 잘 미끄러질 수 있도록 하는 거지. 미끄럼틀이 잘 안 미끄러지면은 이렇게 다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물을 흘려서 더 잘 미끄러질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두 번째, 창문을 열고 닫을 때 바퀴를 사용하거나 기름칠을 한다는 얘기인데요. 뭐 옛날 뭐 창문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좀 적지만 좀 약간 요즘에 만들어진 창문들은 다 밑에 보시면 바퀴들이 조그맣게 다 달려 있어요. 잘 굴러갈 수 있도록. 그리고 아니면은 이런 문 같은 게 잘 안 열리잖아요. 뻑뻑해지면은 이제 기름칠 같은 거 이렇게 뿌려가지고 하면은 조금 더 미끄럽게 잘 할 수 있죠. 자전거 타본 친구들은 잘 알 거예요. 자전거 체인이 조금 이제 뻑뻑해지면은 이제 기름칠 하잖아요. 그래서 잘 굴러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죠. 이런 것들이 이제 뭐 바퀴라든지 아니면은 기름칠을 해줘서 잘 미끄러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마찰력을 작게 하는 경우가 되겠고요. 밑에도 있지만 기계나 자전거 체인에 윤활유를 사용하거나, 기계 같은 경우는 베어링이라고 해가지고 작은 구슬이 또 들어가요. 기계 부품들 사이사이 작은 구슬이 있으면은 이 체인과 체인 혹은 뭐 바퀴와 바퀴 사이에서 작은 구슬이 잘 굴러줄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는 거죠. 이런 게 이제 마찰력을 작게 하는 경우네요. 오른쪽에 9번 한번 풀어보세요. 네, 어렵진 않은데요. 마찰력 단원에서는 딱 이것만 고려하시면 돼요. 무게하고 거칠기만 영향을 준다는 것만 참고해 주시면 되고, 가끔씩 접촉면에 이제 단면적의 넓이를 고려하는 실험이 나왔을 때 상관없다. 단면적은 상관없고, 물체의 무게가 무거울수록 거칠기가 커질수록 마찰력도 커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9번은요. 마찰력이 커야 평행한 경우는 덜 미끄러지게 하는 경우죠. 그러니까 길이를 걷거나 바이올린을 켤 때 잘 아시겠지만, 바이올린을 켤 때 이제 무슨 이제 송진가루 같은 거 뿌리잖아요. 그래서 잘 이제 해주는 경우, 잘 잡아줄 수 있도록 해주는 거고, 이거는 이제 소리를 내는 거니까 잘 미끄러져야겠네. 일단은 보시면 자, 9번은 이제 마찰력이 커야 편리한 경우는요, 길이를 걷거나 바이올린을 켤 때 이렇게 너무 미끄러지면 안 되니까, 그죠? 이거 니은 디귿, 그 다음에 투수가 야구공을 던질 때 이렇게 뭐 가루 같은 걸 이제 눈 이렇게 만지고 이렇게 공을 잡아서 던져야 변화구가 잘 던져지겠지, 그치?
아니면 손에서 이제 공이 빠져가 버리니까 니은 디귿 미은 되겠고요. 마찰력이 작아야 편리한 경우는 미끄러져야 되니까 스케이트 스키 잘 미끄러져야 되잖아요. 그리고 창문을 열 때 아까 말씀드렸고 미끄럼틀을 탈 때 또 잘 미끄러져야 되죠. 덜 미끄러지면 화상을 입으니까. 그래서 2번은 기역, 리을, 비읍 되겠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부력인데요. 부력도 마찰력과 비슷한 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마찰력은 보통 우리가 이제 고체 상태에서 작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요. 고체 상태의 물체들끼리 작용했을 때 마찰력이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다 생각하시면 부력은 액체나 기체 상태의 물질 속에서 작용하는 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물 혹은 공기 생각하시면 돼요. 물에 대해서 물에 어떤 물체가 딱 가라앉아요. 그럼 중력에 대해서 이렇게 아랫방향으로 가라앉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부력이라는 게 작용하면요 위로 이제 떠받치는 힘이기 때문에 덜 가라앉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지, 그렇지? 예를 들면 우리가 해수욕장에 바닷가에서 수영을 해요. 그러면은 비교적 일반적인 뭐 계곡이나 수영장보다는 좀 물에 뜨잖아요. 그 이유가 부력이 크기 때문에 작용하는 거고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체가 가라앉을 때 위로 떠받치는 힘을 부력이라고 해요. 부력 때문에 화물이 가득 담긴 이제 배가 떠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부력이 되겠고요. 기체, 공기 중에서 이제 풍선 같은 데 떠 있는 이유가 부력 때문이에요. 그래서 부력은요, 액체나 기체가 물체를 위로 밀어 올리는 힘이다 이렇게 정의하고요. 액체나 기체 상태, 그러니까 뭐 물이나 공기 중에 있을 때 어떤 물체를 위로 떠받치는 힘이에요. 보통 이제 중력에 대해서 아랫 방향으로 가라앉으려고 하니까 밑으로 떨어지려고 하니까 위로 작용하겠죠. 그래서 부력은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위로 작용한다. 방향은요 중력과 반대 방향이 위쪽에서 뭐 밑줄만 해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크기는 물체가 물에 잠기기 전후의 무게 차이와 같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오른쪽에 보시면요 추를 이제 바깥에서 달았더니 10N이 나왔어요. 추 한 개가 10N이 나왔어. 그런데 물에 잠궜더니 가득해서 잠궜더니 8N이 됐네. 그러니까 부력이 2N만큼 작용했다는 소리예요. 중력은 10N인데 부력이 2N이 작용해서 측정치가 물속에서는 8N이 작용했다는 소리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목욕탕에 가보시면은 내가 물에 들어간 가서 물이 어느 정도 이렇게 빠져나오잖아요. 그치? 그게 이제 부력만큼이 빠져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부력은 물 밖에서 물체를 측정한 무게에서 물 속에서 물체의 무게를 측정한 값이고요. 혹은 어떤 물체를 넣었을 때 그 가득 담긴 비커나 용기에서 물이 빠져나온 만큼이 부력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자, 모양이 같은 서로 다른 세 물체에 작용하는 부력은요. 그래서 부력이라는 건요. 물체가 잠긴 만큼 작용하는 거예요. 가 같은 경우는 반만 잠겼죠. 나와 다는 이제 가득 잠겨 있죠. 그래서 가와 나, 다를 비교했을 때 부력은요. 가보다는 나, 다가 크고요. 나와 다는 부력이 같다고 해요. 왜? 잠긴 만큼이 같기 때문에. 잠긴 부피가 같기 때문에. 대신에 나는 떠 있고 다는 가라앉아 있잖아요. 그 이유는 다가 나보다 무겁기 때문에. 중력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물에 잠긴 부분의 부피만 보시면 가보다는 나와 다가 크고 나다는 같다. 여기다 밑줄에 놓으시고요. 그래서 부력의 크기는 나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대신에 나보다는 다가 중력이 커서 가라앉은 거예요. 물에 잠긴 물체의 부피가 클수록 부력이 크다. 여기다 밑줄에 놓으시고요. 잠긴 부피만큼이 물체의 부력이에요. 그래서 무게가 다르더라도 똑같이 잠겨 있다. 그러면은 부력의 크기는 같지만 무게가 무거울수록 아래쪽으로 가라앉는 거다. 가와 나는 떠 있으므로 부력과 중력이 같고요. 다는 가라앉아 있으므로 부력보다 중력이 커서 가라앉아 있는 거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에 이제 부력과 중력의 크기 비교 보시면요. 공기 중에서 이제 이런 공기 기구 열기구가 떠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부력이 크기 때문에 중력으로 아랫방향으로 이제 가라앉으려고 하지만 이제 열기구니까 이제 뜨거운 열기를 이용해가지고 풍선을 크게 만들잖아요. 그러면 부력이 커져가지고 위쪽 방향으로 이렇게 뜨는 거예요. 점점점 뜨죠. 근데 이제 열기구가 위로 떴다가 내려오고 착륙하고 싶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불을 끄고 이제 뭐 무거운 이제 뭐 모래 주머니 같은 걸 밑으로 한 다음에 중력을 크게 해서 이렇게 아랫방향으로 내려오는 거죠. 그 부력과 중력이 같을 때는 가운데 그림 보시면 배가 떠 있는 경우가 되겠고요. 부력보다 중력이 커지면은 이제 아래쪽으로 가라앉게 되겠죠.
마지막으로 이제 부력의 이용 보시면요. 액체 속에서 받는 부력과 기체 속에서 받는 부력이 있는데 액체는 우리가 이제 뭐 수영장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고무 튜브라든지 아니면 구명 조끼라든지 이런 것들 좀 가볍게 해가지고 부력을 크게 해서 뜨게 하는 경우예요. 구명조끼나 구명환 튜브를 사용하면 안에 이제 공기들이 들어있으니까 가벼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피가 부력이 커져서 물에 쉽게 뜰 수 있도록 해주고요. 무거운 배가 부력을 이용해서 물 위에 뜬다 그랬는데요. 잠긴 만큼 부력이 작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배가 그냥 빈 배는 요만큼 잠겨있다고 치면요. 만약에 이 배에 화물을 가득 실었어요. 이만큼. 그러면은 이만큼 더 많이 잠기겠죠. 그러면 얘는 부력이 커져요. 얘보다 부력이 훨씬 커져서 부력이 커지기 때문에 또 이제 떠받치는 힘이 커져서 이제 물에 떠서 아무리 무거운 화물을 싣더라도 부력이 커지기 때문에 이렇게 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배마다 실을 수 있는 한계는 정해져 있겠죠. 그죠? 요게 이제 넘어서면은 우리 예전에 이제 그런 세월호 사고처럼 정해진 공간마다 공간을 넘어서는 한계를 넘어서는 만큼의 화물을 채우게 되면은 이제 부력이 그걸 이제 초과하기 때문에 가라앉아 버리는 거죠. 아니면 사고가 나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는 이제 화물을 신으면 부력이 커지기 때문에 이렇게 떠 있는 힘도 커진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잠수함이 대표적인 거예요. 잠수함은 물속에 가라앉을 때는 부력을 작게 하기 위해서 물을 집어넣어가지고 부력을 작게 해서 이렇게 밑으로 가라앉는 거고요. 그 다음에 뜨고 싶을 때는요 물을 내뱉어. 그러면 공기가 가득 차잖아요. 공기가 차면은 부력이 커져서 위로 이렇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잠수함이 부력을 이용한 대표적인 예가 된다. 잘 기억해 주시고요. 기체 속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열기구, 이제 열기구를 통해 가지고 뜨거운 공기가 차면 공기가 이제 확장이 되면서 커져요. 그러면은 이제 가벼워지니까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부력이 커지는 경우가 되겠고, 헬륨 자체가 이제 굉장히 가벼운 공기예요. 수소가 가장 가벼운 공기고 그 다음에 헬륨이 두 번째로 가벼운 공기거든요. 그러니까 헬륨을 채우면은 뭐 잘 아시겠지만 풍선들 있잖아요. 굉장히 가벼우니까 위로 뜨게 되겠죠. 그리고 비행선도 헬륨을 이용해가지고 해요. 수소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수소가 폭발성이 있어가지고 예전에는 비행선에다가 수소를 채웠는데 폭발 사고가 많아가지고 이제 비행선에다가 헬륨이라는 가벼운 기체를 채워요. 그리고 풍선, 풍등에다가 이제 부력이 작용해서 하늘로 높이 올라가죠. 풍등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 명절에 이제 뭐 작은 등 같은 거에다가 불을 켜가지고 이제 밤하늘에 날리면서 이제 소원을 비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다.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른쪽에 이제 7, 8, 9에 썼고 10, 11, 12 한번 풀어볼게요. 오늘은 뒤에 있는 실험 이제 20페이지에 있는 부력의 크기 측정 실험까지만 보고 뒤에는 이제 숙제로 이제 드릴게요. 25페이지에서 실력 탄탄까지 27번 이렇게 풀어오시면 제가 다음 주에 마찰력 문제 풀도록 하고요. 마찬가지로 여기 뒤에 있는 중단한 기출 문제 있잖아요. 여기에 잠깐 테스트부터 할게요. 10페이지부터 서술형 전까지. 여러분 숙제는 서술형까지 하세요. 10페이지부터 17페이지 이렇게 해오시면 제가 잠깐 테스트, 계산량 암기력 문제, 중단 기출 문제 또 풀도록 할게요. 그렇죠? 자, 10번 볼게요. 10번은요. A는 나무 도막에 작용한 이제 부력이 되겠죠. 부력의 방향 위쪽 방향. 그리고 B는 이제 중력 방향, 가라앉는 방향. 그리고 2번은요. 이 상태에서 A와 B의 크기는 같아 있기 때문에 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나무 도막이 밑으로 가라앉아 있다. 예를 들면 뭐 돌덩이 같은 경우 가라앉아 있게. 그런 경우는 중력이 부력보다 큰 경우가 되겠고요. 지금은 부력과 중력이 같아서 떠 있는 경우가 되겠죠. 11번에요. 부력의 크기인데요. 부력의 크기는 잠긴 만큼이에요. 그래서 A하고 B하고 C가 위치는 다르지만 A, B, C는 같고요. 그 다음에 D만 부력이 작은 경우가 되겠죠. C가 좀 애매하긴 한데 C가
위에 살짝 떠 있으니까 그럼 이렇게 할게요. A하고 B는 같고 C가 조금 더 작고 그 다음에 D가 가장 부력이 작다. 왜냐하면은 잠긴 부피가 가장 적기 때문에. A와 B는 완전히 잠겨 있고요. C는 위에 조금 떠 있으니까 작고 그 다음에 D가 가장 작다. 이렇게. 12번은 부력을 이용한 경우 뭔가 가볍게 해서 뜨게 되는 경우가 되겠죠. 액체나 기체 상태에서. 고무보트, 그 다음에 열기, 잠수함 이렇게 되겠죠. 기역, 디귿, 리을 되겠고요. 농구공은 이제 탄성력을 이용한 거예요. 이렇게 탄성력. 자동차 타이어는 마찰력을 이용한 경우가 되겠고요. 자동차 타이어가 다 고무로 되어 있잖아요. 그 이유가 접지면에 대해서 이제 마찰을 통해 가지고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거고, 수영장에 다이빙 때는 탄성력 때문이죠. 자, 20페이지 우리 부력의 크기 측정 한번 보시면요. 자, 아까 전에도 봤던 힘 센서, 이제 디지털 센서를에다가 추를 매달아 가지고요. 무게를 쟀더니 1.96N이에요. 이제 두 개네요, 추가. 그리고 추 한 개만 물에 잠기겠더니 1.85N이에요. 그럼 추 한 개가 1.96 빼기 1.85만큼이니까 0.11N의 부력을 받는 거죠. 그리고 옆에 5번을 보시면요. 추 두 개를 완전히 잠겼더니 1.73이 됐네요. 1.96에서 1.73을 뺀 0.23만큼의 부력이 작용한 거다. 그치? 그래서 무게가 이렇게 작게 측정되는 거는 부력 때문이다라는 거고요. 밑에 이제 해석에 그렇게 이제 정리되어 있으면 참고하시고, 그래프 아래쪽을 보시면요. 표 아래쪽을 보시면 추가 받은 부력의 크기는 추 한 개만 물에 잠겼을 때 0.11, 추 두 개는 0.23, 약 두 배만큼 차이 나죠. 추가 받은 부력의 크기는 추의 무게에서 물속에서의 추의 무게를 뺀 값이다. 자, 1번 물 밖에서 측정한 물체의 무게에서 물속에서 측정한 물체의 무게를 빼면 물체가 받은 부력의 크기를 구할 수 있겠죠. 2번 물에 잠긴 물체의 부피가 클수록 부력의 크기도 커지는 거죠. 그래서 나보다는 다가 커지다. 그리고 아까 전에 이제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밑에 있는 실험이 이제 넘친 물의 무게를 가지고 하기는 거예요. 그래서 비커에다가 물을 가득 담고요. 거기다가 이제 추를 딱 집어넣어. 그러면은 어느 정도의 물이 넘치겠죠. 그죠? 우리가 목욕탕에 가가지고 몸을 넣었을 때 물이 넘치는 거와 같은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넘친 물의 무게만큼이 내 몸에 작용한 혹은 물체에 작용한 부력의 크기다. 되겠죠. 그래서 10 빼기 8에서 2N 아니면 10에서 넘친 물 2N을 뺀 게 내가 받는 물체의 무게 8N이 된다. 이렇게 측정할 수 있고 밖으로 나간 부분이 이제 부력이 된다는 커요. 6번 오른쪽에 6번 보시면요. 똑같은 내용의 이제 그림이 있는데 한번 보시면 이것만 볼게요. 원래는 6N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요 6N의 물체를 물이 가득 든 수조에다 넣었더니 수조에서 2N만큼이 빠져나왔죠. 그럼 2N이 부력인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이때 추가받은 부력의 크기는 2N. 이런 식으로 이제 구한다는 얘기예요. 예. 여기까지 하고요. 말씀드렸지만 우리 다음 주에는 뒤에 이제 22페이지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마찰력의 크기 비교하는 실험 보고 그다음에 문제 풀고 이제 3장으로 넘어갈게요. 1분 후에 이제 시험 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제 중력과 탄성력 요것만 확인하시면 돼요.